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뉴스입니다. 텍사스 중부에서 발생한 홍수로 최소 8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되면서 독립기념일 주말이 참극으로 변했습니다. 홍수는 새벽 4시경 기상청의 긴급 경고 이후 45분 만에 강수위를 8m까지 끌어올리며 순식간에 재난으로 번졌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캐르빌 인근 과달루페 강에서는 캠프 미스틱에서만 2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26년 설립된 캠프 미스틱은 텍사스 유력 가문의 딸들이 모이는 전통 있는 기독교 소녀 캠프로 이번 참사로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당국의 늦은 경고와 대피 지원을 둘러싸고 인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를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현장 방문을 예고했고 구조와 복구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새로운 정치 조직 아메리카당을 창당하며 국가를 낭비와 부패로 파산시키는 체제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제3당 출범을 단행했으며 미국을 위한 자유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건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며 미국은 항상 양당제로 운영되었다며 머스크의 결정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 트루스설에도 머스크가 완전히 탈선했다며 공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대립은 머스크가 반대해온 트럼프의 빅뷰티풀 법안이 통과되며 정점을 찍었고 이 법안은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머스크 기업에 타격을 줄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메리카당은 연방선거위원회에 공식 등록되지는 않은 상태로 머스크가 얼마나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부터 각국의 새로운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일 발표된 상호 관세를 재개하는 신호로 8월 1일부터 실제 적용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으면 관세가 되돌아올 것이라며 일부 국가는 이미 무역 합의에 근접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소규모 국가 100여 곳에도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앞으로 수일 내 많은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닝 역시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되며 현재는 조건과 비율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영국, 중국, 베트남과 일부 합의를 맺은 상태며 다른 국가는 압박 속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와 정책적으로 연대하는 국가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반미 노선을 따르는 어떤 국가에도 예외 없이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포함된 브릭스를 꾸준히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브릭스가 독자적인 경제 블록을 형성해 기존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동맹국은 물론 중립국들까지 겨냥해 브릭스 확산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대규모 세금 및 지출 감축 법안으로 전기차에 대한 연방 세액 공제가 오는 9월 30일부로 종료됩니다. 기존에는 신차 전기차에 최대 $7,500, 중고차에 최대 $4,000의 세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번 법안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중저소득층의 전기차 접근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장기적인 유지비 절감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국내 신차 전기차 평균 가격은 내연기관차보다 약 $9,000 더 높으며 중고차도 평균 $2,000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연료비와 정비 비용이 적게 들어 장기 운용 시 경제적 이점이 크며 평균적으로 15년 동안 약 $7,700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 소비자 대부분이 차를 15년 넘게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절감액이 현실적인 혜택으로 체감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은 한국 뉴스입니다.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총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재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 총 지출은 687조 1천억 원에서 703조 3천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국민 1인당 15만에서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핵심 내용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5,117만 명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55만 원을 받게 되고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도 이뤄집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과 지역사업 예산 삽입을 문제 삼아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중앙정부 부담분 확대와 지급 대상 확대로 1조 8천억 원을 추가 증액했으며 건설경기 부양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산업 투자 확대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1조 9천억 원,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2% 수준인 11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에서 감액된 국방 예산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현금을 주기 위해 안보를 포기했다며 900억 원의 국방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등 집행이 어려운 10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주당은 실제 계약 불가나 낙찰 차액으로 불용이 확정된 예산을 정리한 것이라며 국방을 선동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경 재원을 위해 국방비를 감액한 사례가 있어 반복되는 정치 공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장병복지 개선 예산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아 군 내부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고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는 거부한다며 당을 살려내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국민의힘을 코마 상태에서 살려내겠다며 혁신위 수장을 맡은 지 불과 닷새 만입니다. 안 의원은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인적청산 및 혁신위원 구성 문제를 두고 깊은 이견을 드러낸 끝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인적쇄신조차 거부하는 당의 현실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그렇다면 이제 집도가 아닌 직접 수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고 당원 당규를 복원해 진짜 혁신의 길을 열겠다며 강도 높은 쇄신 공약을 내놨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부 반발과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해수부 직원의 약 86%가 이번 이전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착한 공무원과 생활기반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수년간 구축된 행정체계와 생활기반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대통령실에 공개 서한을 보내 시기 적절성, 정책 간 정합성, 행정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이전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과 제도적 정비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행정과 삶의 안정성 간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7일 저녁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생 대표가 참석해 약 90분간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의협은 현안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다고 밝혔으나 총리실과 의료계 모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만남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재개 움직임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의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8일에는 복지부 차관과 보건의 약단체 간 상견례가 예정돼 있어 관련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책적 쟁점에 대한 접점 여부는 향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